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통설계사무소 대표 김단입니다. 농지의 불법 행위가 갈수록 만해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가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농막을 설치하면서 규모 이상으로 설치를 해서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성토를 여러분들 농지라고 그냥 주위에서 나오는 흙을 여사로 생각하고 받다가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농지 성토를 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농지의 가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련법을 숙지하자입니다. 농지라 하고 해도 무조건 성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상 50cm 이상은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성토를 하다가 항상 주위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산불 감시원들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성토하는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니 못하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내용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2m 이하까지는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버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간혹 우리가 2m 이하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성토를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폐기물, 지금은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큰 폐기물,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바닥에 이제 붓고 나서 흙을 부어가지고 불법 현장으로 걸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한 흙으로 성토를 하셔야 되고, 간혹 우리가 이제 임야에서 받는 흙이 부수적으로 오면은 돌이나 이런 게 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바닥에 좀 깔아도 다짐 효과나 배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괜찮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 민원 발생 조심하자 했는데, 무슨 말인가, 보통 농지가 좀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보다 낮은 농지가 많은데, 이런 걸 여러분은 농지라고 해서 도로면과 똑같이 맞춰가지고 농지의 가치를 좀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농지를 좀 성토를 하다 보면 주위의 농지가 굉장히 낮아지죠. 이러면 주위의 인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민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조량 감소라든가, 이 또 비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조물이 보강토라든가 이런 게 또 부실 공사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민원분을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성토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인근 좌우 전면에 농지 주인분들께 꼭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되고, 오케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성토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높이로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하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구조물의 안전계획이라든가 배수 처리 계획이나 이런 걸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근 농지주의 허락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팩트는 흙을 단순 성토를 한다고 해도 우수 처리 계획이라 하면은 집수정이라든가 축구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걸 경계부 쪽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축구 수로관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지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습니다. 성토라 해도 반드시 우수 처리 계획 시설 구조물은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토사 배수로라고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제 골만 파놓은 게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흙이 이제 묻히기 때문에 또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도로에는 보면 항상 보차도 경계석이나 도로 경계석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흙을 성토하기 위해서 도로 시설물을 깨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활하게 차량이 진출이 원해서 깨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거는 성토함과 별개로 도로 점용이라든가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또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진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군의 도로과에 도로점용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구조물을 도로 경계석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흙을 막상 받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또 받으려고 하면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인터넷 사이트 토사이클을 검색해 보시면 인근 광급 현장, 뭐 예를 들어서 터널 현장이라든가 임야를 이제 절취하는 현장에서 흙이 반출되는 거를, 이런 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확인 후에 인근에 농지가 소유하고 계시고 성토를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흙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 영상의 중에서 제목이 흙 받고 싶으세요라고 영상을 한번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농지는 여러분들께서 행위하시는 걸 참 그냥 강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건축이든 토목이든 임야가 됐든 농지가 됐든 원상 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시지 마시고, 저희 같은 토목 설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불법 사항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불법 사례가 좀 크면 산림사법일에서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고, 또한 이 조사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방검찰청에 이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검찰청에서 또 소환을 해가지고 이게 왜 했냐고 또 이렇게 경위를 다 파악합니다. 하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농지도 불법 행위를 하시면 안 되지만 임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사로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날씨가 이제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독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침 일찍 나왔더만 배고프네. 뜨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네.